저는 돌솥밥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이러면 뚜껑을 딱 열으면은 딱 썼다가 하면서 사그라도 이렇게 누워. 아이고, 참 맛있겠다. 돌솥에 맛있게 지어진 밥은 밥알이 선대요. 탱탱하면서도 차지고 고슬고슬 쫀득쫀득한 돌솥밥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70이 넘은 연세에도 20kg짜리 쌀 한 포대는 너끈히 들 만큼 힘이 장사시죠.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제목 찾아 자라느라 그랬을까요? 친정 남매가 이남 사녀였어. 촌에서 이남 사녀를 가리키려면 사실 배도 고프고 그랬지. 지금으로 보자면 얘 조그마한 냄비 있지. 노랑 냄비 라면 하나 끓이는 거. 거기에다가 쌀밥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구경도 못 하겠어. 할머니가 걸려서 못 잡순다고. 그러면서 우리 육남매 다 내쫓아 바깥으로.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는 쌀 한 되를 팔면 꼭 식구들 몰래 할머니께 흰밥을 지어드리셨답니다. 두고두고 그 밥에 담긴 정성을 잊지 못해 밥 장사를 하게 되셨다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 애기 아빠하고 둘이 장사 끝나고 이제 밤하고 은행하고 그럴까. 앉아서 까면은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피곤했지. 저녁에는 이게 밤 까고 은행 까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잠이 오는가 몰라 이렇게. 어떤 때는 새벽 3시? 그때까지도 깠었어.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 문을 연 지 서너 달이 지나자 골목으로 줄이 늘어섰다네요. 처음 오픈해놓고 남부시장을 시장 보러 가잖아요. 내가 제일 어렸어. 30대 있으니까 뭐 30살 먹은 아줌마가 못 알아. 30살 새댁이 70 넘은 노인이 되는 동안 가게도 자리를 옮기고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매일 아침 많은 양의 채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야채는 아침마다 삶아야 돼요. 이것을 삶아두면은 색깔도 변하고 싱싱한 맛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삶아야 돼요. 날마다 삶아요. 채소나물 뿐인가요? 매일 새김치 담그는 것도 참 큰 일거리인데요. 요새는 열무며 얼갈이 배추가 여원해서 그걸 또 못 넘어가신답니다. 나는 뭐든지 그때그때 해야 해요. 그래야지. 옛날에 이 자리가 사실 미나리들 많이 갖다 여기서 키웠던데요. 근데 미나리를 이렇게 갖고 쓰다가 보니까 어떤 건 대가 우리 손가락만하게 크게 그렇게 굵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미나리 김치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러더니 아주 상큼한 거 미나리 김치가 맛있어.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그렇게 해서 무쳐서 또 나물로 만들고. 그래서 미나리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장님 반찬 솜씨야 젊어서부터 소문이 자자했지요. 맛있는 밥에는 맛있는 반찬이 짝꿍 아니겠어요? 돌솥밥 탄생 비화도 있다네요. 그때는 돌솥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콩나물 국밥 끓이는 뚝배기 있잖아요.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손님들이 오셔서 에이 돌솥밥이라더니 돌솥이 아니네. 그러면서 질그릇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질그릇도 돌솥밥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것도 손님한테 배워서 돌솥을 맞췄지. 서민들은 돌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무겁고 관리도 힘드니까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겠죠. 내가 돌솥밥 간판을 붙이고서 하루에 쌀 한 마리만 팔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 먹는 거 하고 가게 유지비하고는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정말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소박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지은 돌솥밥은 향토 음식으로 주목받았고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별미는 점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옛날에 배달이 내가만 다 가는 것인 줄 알았어. 오는 손님도 내가 받아야 되고 배달 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것인 줄 알았어. 이렇게 둥근 쟁반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놔요. 그러면 여기가 돌솥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기다 또 포개, 4단을 포개요, 이걸. 갖고 책부로 딱 싸. 그래서 딱 싸가지고 그러면 이면은 정말 등불이 여기가 흔들릴 정도야. 그 정도까지 젊을 때 했었어요. 재밌어. 왜? 내가 하루에 쌀 한 말만, 한 말만 팔게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 가매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그냥 내 힘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에너지가. 여기가 옛 도청이 있던 자리인데요. 그 전에 우리 백반집 왔을 때 그 거리예요. 나무시장도 곁에 있고 완산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모여 있는 곳이 네. 맛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갈 그곳이 네. 그 사람으로 따지면 부록이죠. 부록. 예, 40살이래요. 40년 동안 지속되어 돌솥밥집을. 그 역사가 있었던 집이 시작된 집이 바로 이곳이었네요. 전주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자리를 옮기고 새롭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줄을 이어도 잘 지은 쌀밥 맛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저 남원시장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생겼어. 네, 옛날에 여기 기린로 저쪽 끄트머리 거기 좀 살았어요. 그리고 관촌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가끔 여기 잘 와요. 어릴 때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엄마를 도와온 딸은 요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가게를 잇기로 결심한 즈음인 2015년 어머니인 임복주 사장이 전주시 음식 명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어디 집 딸 하는 게 이름의 무게가 참 이 그림자처럼 무게가 참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가게가 정식적으로 쉬는 날은 딱 이틀이거든요.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그렇게 지금 40여 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나만 할 때 있었었고 그러면 그때도 꿈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쁘죠. 여태까지 고생한 내 보람을 느끼는 거, 뭔가 감춰줬던 것을 찾은 것 같아. 딱 명인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무게감이 더 있어. 명인의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명인의 집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명인의 집에서 음식 맛이 떨어지면 안 되지? 모든 것이 명인의 집이 앞서요. 2명의 셰프가 드디어 전주 음식 명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녹두를 갈아가지고 저렇게 전을 붙이는 게 됐어요. 지글지글지글. 저 녹두전 붙이는 네. 소리가 그 비 올 때 비올 때 창문에 빗방울 빗방울 두둑두둑 떨어지는 그런 소리잖아요. 저 소리 들으면서 저기 또 막걸리 한 잔 피울 때 오늘 또 술 잘 익으라고 뚜껑을 덮으셨어요. 녹두 좀 붙일 때 보면 겉에만 이렇게 좀 타고 안에는 또 안 탈 수가 있으니까 겉에는 이제 파삭파삭하거든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저 보세요,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녹두전이 익는 동안 이제 돌솥밥을 올리네요. 돌솥이 몇 개예요? 밥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건 어머니가 손수 다 이게 불을 조절을 하시네요. 주방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온도 맞추는 걸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세심하게 저걸 챙기시네요. 콩도 넣으시고 버섯 넣고 밤 저렇게 하니까 이 영양 돌솥밥이 우리 몸을 살리는 밥이죠. 돌솥이 과연 냄비밥 같이 잘 될까? 그 의심을 하면서도 한번 돌솥에다 했지.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씻지도 않지요. 영양 손실도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전주 색깔이 오방색이잖아요. 오방색을 한번 갖춰보자 해서 이렇게 넣고 발전해 온 것이 오늘의 돌솥밥 같아요.
저 곱돌 돌솥이 다른 돌보다 곱절로 무겁다 그래서 네. 곱돌 돌솥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릇들을 보면 더 이제 사기라든가 나중에 발달이 되면서 스테인리스 그릇도 사용하게 되는데 저 돌솥이 주는 의미는 진짜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돌솥을 하사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용 돌솥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자기 거라고 이렇게 그림이나 글을 남겨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상 위에 차려질 반찬들도 하나씩 준비됩니다. 무치고 굽고 끓이는 사이 어느새 녹두전이 먼저 상 위로 나갑니다. 진짜 피자보다도 더 맛있는 코리아 이 빈대떡 녹두전. 맛있다. 맛있다. 막걸리 생각난다. 모주 드세요. 모주가 있다. 모주. 전주에 오면은 이 모주를 먹어야 해요. 모주도 그 시판용이 아니라 직접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대요. 가게 딱 들어오면은 그 계피 향하고 그 모주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녹두전의 모주도 좋지만 진짜는 요 돌솥밥이죠. 흰 쌀밥 위에 달걀 노른자 하나 툭 얹을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양을 좀 더 생각한다면 송이 돌솥밥도 좋습니다. 송이향이 그대로 올라와요. 송이랑 잣이랑 바꿀까요? 셰프님 더 연로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너무 그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소리 들리죠? 양념장이 들어가니까 꼭 가마솥 하나에 그냥 음식의 작품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요 돌솥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지요. 먼저 한두 수저 양념장을 넣어 비벼 반찬들과 함께 먹고요. 반쯤 먹으면 푸성귀 반찬들 넣어 채소 비빔밥으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밥이 살아있단 말이야. 초밥을 만들 때도 이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의 한 8알은 차지하는 게 밥인 것 같아요. 쌀알들이 다 서 있어가지고 딱 입에 넣었을 때 찰지고 고소하고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솥에서. 이 밥이 잘 뜨면은 밥이 이렇게 솔곳이 서 있는 줄 몰라요. 밥이 서요, 밥맛이.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뚜껑을 딱 크니 열어보면은 밥이 탁 서가지고 이게 내려와. 정말 안 마실 수가 없었죠. 왜? 내 마음과 정성이 갔죠. 그리고 이 반찬 같은 거 무칠 때는 내 마음의 맛과 정성이 같이 있어. 손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음식이 만들어야 정말 맛있지. 나만 하는 거 봐가지고 여기다 그 숫자 채워놔갖고는 정성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맛의 구성은 맞춰놨는데 이게 좀 간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생채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 좀 요란하죠? 바가지 긁는 소리가 아닌 돌솥 누룽지 긁는 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좀 팍팍 긁어봐요. 여기는 눈치 안 봐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우리 누룽지. 우리 또 호남에서는 또 깐밥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깐밥. 예전 음식이 강반에서 온 말이래요. 깐밥이. 근데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네. 바닥에 눌어붙은 게 제일 고소해요. 손가락이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긁으면 그죠? 희한하게 이렇게 그 돌솥같이 초밥을 만들 때도 약간 밥이 살짝 눌어야지 고소한 그 향이 올라와요, 밥이. 일본도 이렇게 1인용 돌솥밥이 있잖아요. 가마메시라고. 가마메시라고 해서 가마메시. 1인당 하나씩 해서 화로를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서 즉석밥을 굴도 넣고 뭐 죽석밥을 해물도 해주는 넣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질그릇이라든가 쇠 솥밥이에요, 쇠. 가마 솥밥인데 우리 같이 돌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우리는 뚜껑도 힘있게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그렇죠. 곱돌솥이라서. 네. 일본은 조금 가볍고 귀엽고. 나무 형태로 해서 이제 누르지만은 일정한 시기에는 이게 이제 밥이 김이 밖으로 많이 새어 나가서 안 나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뚜껑으로 잘 눌러주기 때문에 밥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먹는 밥과 반찬으로 가족들 역시 한 끼를 나눕니다. 가족이 먹는 밥이라는 게 임복주 사장에게는 괜한 꿈인 말이 아니죠. 나는 지금도 주방을 떠나들 못해요. 내가 들어가야 내 음식의 맛이 나오지. 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음식들이 엄마의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엄마의 손맛이고 엄마의 음식이었거든요. 끊이지 않게 계속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이 돌솥밥의 무게가 온 몸을 짓눌러 내려놓고 싶었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 시절 이기고 견디고 생이 비로소 맛있어집니다. 진짜 달지도 않고 맛있다. 아, 가게에서 되게 인상적인 시를 발견했는데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예요. 대추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 그 시처럼 이 가게도 그 사장님의 시름 몇 개, 노고 몇 개, 슬픔 몇 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솥의 그 새로운 발견으로서 우리 한식의 또 새로운 또 역사를 또 써 나가시는 우리 명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포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죠.